음식에 대한 관심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줄 서길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먼 길을 달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모두를 열광케 하는 음식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맛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혀끝에서 느끼는 감각 하나일 뿐일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을 인지하는 과정에는 치밀하고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다. 맛의 숨은 과학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은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우리는 하루하루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이 가진 고유의 맛을 통해 우리 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얻기도 한다. 그리고 때론 음식을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맛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감각을 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불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맛은 진짜 우리가 느끼는 맛의 10% 정도밖에 설명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맛은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느끼는 즐거움의 총합. 그게 뭐 코로 맡는 냄새였든 시각적인 면이든 자기가 갖고 있던 기억이든 추억이든 모든 게 결합해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통해 느끼게 되는 즐거움의 총합이지 입에 느끼는 맛으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맛은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명 현상이다. 몸 밖에서 들어오는 식품이라는 외부 정보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인지, 부패하거나 독이 있어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바로 이 외부 정보를 판단하는 우리 몸의 최전방에 발달된 감각이 맛을 보는 미각이다. 또한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해 맛의 폭을 넓혔다. 이로 인해 음식을 선택할 때 있어 맛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맛은 단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맛은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5가지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으로 다 설명이 되고 그 종류의 수용체만 확인이 됐어요. 사실 이전까지 우리는 생리학적인 정의에 해당되는 맛이 혀의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부위가 다르다고 배우고 알아왔다. 단맛은 혀 끝, 신맛은 혀의 양쪽, 쓴맛은 혀 뒤, 짠맛은 혀 가장자리에서 느낀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혀 지도로 미각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혀의 미뢰에는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수용체가 있다. 일정 부분이 아닌 미뢰가 있는 혀의 모든 지점에서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맛물질이 혀나 입천장 안쪽에 분포하는 미뢰 속에 맛세포에 수용되면서 생기는 신호를 맛세포에 연결된 미각신경을 통해 미각 중추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며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입안에서 느끼는 맛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운맛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자극이다.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향신료 성분의 매운맛은 온도나 통증, 촉각 등을 느끼는 감각신경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 특유의 화끈화끈한 감각이나 시원한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매운 고추나 마늘을 손으로 다듬으면 손의 촉각과 후각을 자극해 맵고 아픈 것도 이러한 이유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흔히 맛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다. 혀의 미각세포가 수용체 세포를 때림으로써 느끼는 통증이 매운맛의 본질인 것이다.
우리는 오랜 연구를 통해 입안 미각에 숨겨진 베일을 벗겨냈다. 단지 맛을 보는 미각이 아닌 과학적인 측면에서 미각을 연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식품과학기술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맛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음식에 맛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어떤 요인들이 작용할까? 당연히 음식 자체의 촉감, 온도, 색, 모양 등이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리고 배고픈 정도나 개인적인 경험 또한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맛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입이다. 우리가 짜거나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입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 맛을 인지하게 되는 것일까? 생리학적으로 정의되는 맛은 혀나 입천장 안쪽에 분포하는 미뢰 속의 맛세포를 통해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속에 있는 맛 물질이 수용체에 반응해서 결국은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뢰에 있는 맛 수용체를 뽑아내 형광 물질을 넣는다. 이때 맛 수용체가 맛 물질에 반응하여 세포 내에 칼슘 이온이 증가하게 되면 형광 물질이 반응하게 된다. 맛 물질은 맛 세포의 표면막에 닿게 된다. 맛세포 표면막에는 이온 통로가 존재하여 각 맛 물질에 맞는 맛세포 활동을 유발시킨다. 맛세포 활동은 미각신경에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가 맛 정보로서 중추신경에 보내진다. 그러면 맛 중추에서 달다, 짜다, 쓰다 등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5가지 맛들은 단맛, 신맛 모두 다 맛세포에서 느껴지는 거, 감지되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단맛, 그다음에 쓴맛, 그다음에 그 감칠맛은 각각 그 맛을 내는 물질만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수용체가 별도로 별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신맛하고 짠맛은 맛 수용체가 아니라 맛세포 표면에 발현된 이온 채널을 통해서 그 나트륨 이온이나 프로톤 이온이 직접 맛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맛을 감지하는 경로가 조금 다르죠, 서로 맛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짠맛을 느끼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짠맛을 대표하는 소금. 소금은 요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소금은 일반적으로 염화나트륨을 말한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 체액에 담겨져 있는데 이 체액은 모든 생명 활동의 기본이 된다. 우리 몸은 체액의 나트륨 이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이 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짠맛의 미각은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나트륨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하는 센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의 특성상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나트륨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짠맛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조선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저희 이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선간장 같은 경우에 한 4년 이상 숙성시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한 3, 4년 지나면서부터 새로운 맛물질이 생겨나서 그 맛물질들이 소금의 짠맛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숙성시킨 조선간장에는 그 짠맛을 증가시키는 그런 맛물질이 숙성 과정을 통해서 새로 생겨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짠맛 증강 물질의 함량도 증가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물질은 원료인 대두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간장의 발효 과정에서 대두로부터 분해된 성분들이 오랜 숙성 과정에서 2차적인 반응을 일으켜 새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각 연구를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보다 건강한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람들에게 맛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입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크게 보아서 틀린 말은 아니다. 혀에 있는 도돌도돌하게 생긴 미뢰에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어 맛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혀뿐만 아니라 코로도 맛을 느낀다. 후각은 기본적으로 냄새 물질이 코 속에 있는 후각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후각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서 그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 냄새 물질이 후각 수용체에 도달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로 들어가서 후각 그 신경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그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입안에 있는 냄새 물질, 씹으면서 나는 냄새 물질이 또 나오죠. 그런 냄새 물질이 목 뒤를 통해서 코로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그 냄새 물질이 신경세포에 있는 후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혀로 느끼는 맛에 여러 후각 신호들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후각과 미각이 함께 제 기능을 다할 때 정확하게 각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은 약 70~80%가 후각에 의존한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미각보다 후각이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각은 냄새 물질이 코 속에 있는 후각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후각 수용체와 결합해 그 신호가 전달된다. 후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신호는 보통 코 뒤에 있는 후구라는 공 모양으로 생긴 조직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다시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게 된다. 후각 수용체란 냄새가 나는 물질이 화학적 자극을 받아들여 뇌에 전달하는 세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냄새를 인지하는 후각 수용체는 코뿐만 아니라 심장동맥, 관상동맥, 혈관 내피 세포에도 존재한다. 후각 수용체 같은 경우 근육 재생에 증진을 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피부 세포에서 그 피부 손상을 완화시키는데 좋게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정자의 그 운동 또한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발현되는 게 확인되었고요. 혈관 내피세포가 필요한 그 신생혈관 형성에서 되게 중요한 세포인데 그 신생혈관 형성을 후각 수용체가 증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각 수용체가 비후각 조직 또는 비후각 세포에서 발현이 되고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다. 후각 수용체는 지금 유전전이 약 800개에서 100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는 후각 수용체가 어떤 조직, 어떤 세포에서 존재하는지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후각 수용체의 새로운 기능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후각 수용체 조절을 통해 질병과 관련된 예방 및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 설탕을 먹으면 단맛이 생기고 커피를 마시면 쓴맛이 생기는 것은 입안에 있는 단맛 수용체나 쓴맛 수용체가 각각의 수용체에 맞는 맛물질과 결합함으로써 시작되는 감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이 아닌 우리 몸속에 이런 단맛, 쓴맛, 감칠맛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을 통과하게 되면 장에는 음식에 대한 정보인 미각을 소화와 흡수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정보를 뇌의 시상합으로 전달하여 소화작용과 에너지 향상성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장의 미각 수용체인데 장 내용물 중 미각 성분과 결합합니다. 즉 구강의 미각 수용체가 구강 내에 유입된 음식의 정보를 감지하여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장의 미각 수용체는 장내에 유입된 음식의 정보를 감지하여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강에 발현된 미각 수용체와 구조가 동일한 미각 수용체가 위장과 신장, 뇌, 췌장 등 여러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은 내부를 통과하는 다양한 성분들, 즉 영양소, 비영양소, 기계적 자극 성분 및 미생물 등을 외부적 자극으로서 감지하여 중추신경계의 섭식 영역에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이러한 위장은 우리가 쓴 음식을 먹었을 때 특별한 작용이 일어난다. 쓴 음식의 소화 과정을 통해 윗속의 쓴맛 수용체와 맛물질이 결합해 쓴맛 수용체가 활성화됐을 때 식욕 촉진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쓴맛 물질은 먹은 후 4시간이 지난 뒤엔 오히려 식욕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울릉도산 부지깽이가 장 쓴맛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뇌의 섭식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열량 섭취를 조절하는 기능을 규명하였다. 장의 쓴맛 수용체는 장에서 화학 센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장 내용물의 정보를 뇌로 전달함으로써 뇌가 소화작용과 에너지 향상성을 조절하게 합니다. 봄나물의 쓴맛이 식욕을 높여 단기적으로는 식사량을 늘리지만 위의 소화 속도를 늦춰 결국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다. 왜 쓴맛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처음에는 식욕이 늘지만 소화 속도는 떨어질까? 아직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 몸속의 미각과 건강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맛은 입안을 넘어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 몸에 숨어있는 맛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계속적인 관심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고무줄을 사용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발가락에 고무줄을 거는 것만으로 달리기 기록이 단축된다는데 실험으로 확인해보자. 우선 발가락에 고무줄을 걸지 않고 달리기 기록을 측정했다. 실험을 위한 고무줄 착용 방법. 고무줄을 숫자 8 모양으로 꼬아 엄지발가락에 끼워주기만 하면 끝. 고무줄 착용 후 기록 측정. 얼핏 보기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정확한 수치를 위해 달리고 측정하기를 반복. 그 결과 미세하긴 하지만 기록 단축에 성공했다.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고무줄을 걸면 발등이 당겨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 발바닥이 지면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 발등을 당기고 달리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근소하지만 발바닥이 지면에 머무르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이 짧을수록 달리기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발가락에 고무줄을 걸게 되면 발등이 위쪽으로 당겨지게 되고 전진하는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면 반발력이 향상돼서 보폭 빈도가 좋아지고 달리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하체, 즉 다리와 발바닥이 강하게 지면을 눌렀다 떼는 힘이 중요한데 이를 지면 반발력이라고 한다. 발등을 편채로 달릴 경우 지면 반발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보폭의 빈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단거리의 경우는 지면 반발력과 보폭 빈도 등의 미세한 차이로도 기록이 좌우된다. 그래서 고무줄을 걸 경우 의도적으로 발등을 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